탈북의 결심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가족이 있잖아요. 순간에 뭐 이렇게 탁 버리고 탁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틀을 고생했어요. 이틀을 이쁘게 출근해가지고 하나도 고민 없는 것처럼 싹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에 6시에 퇴근하게 되면 들어와서 7시부터 다음날까지 잠 한 잠 못 자는 거예요. 야, 정말 지옥 같겠네요. 지금까지 이거 방 안에서 이건 왜 옆에 사람도 다 적이에요. 이건 다 몽땅. 그럼 우리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 외무성에서 또 살아왔거든요. 그렇지. 예. 누구한테 절대 내 속을 안 주고. 그렇지.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살짝 곱게 웃으며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다 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고민하고. 근데 마침 그럴 때가 진짜 12월 힘들었겠다. 27일이니까 헌법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는 헌법절 되면 대사관에 모여서 이제 배구도 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출근을 안 해도 내는 날이 있거든요. 공휴일. 그래서 그 전날에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 대사관은 또 이렇게 바깥에서 베트남 경찰이 우선 지키고요. 그다음에 안 하게 또 CCTV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네. 그러니까 그 안 하겠고는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CCTV고 그 덤장 넘어서서 CCTV는 베트남 경찰이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중의 감시가 됐다고 그럴까요? 안에 감시, 밖에 감시. 뭐 바깥에는 감시라기보다도 뭐 경호겠죠. 말이 경호지. 그 사람들도 그렇지. 말이 네. 경호지. 우리 동량 파악하거든요. 우리가 간첩질 그렇죠. 안 하나.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바깥에는 이러는데 안 하긴 내부 CCTV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다 보이는 거예요. 딱 또 기록까지 되고. 그러면은 그 CCTV를 피해야죠, 내가 이제. 24시간 내내 돌리죠.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어요?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나간 사람이 감시하는 장치보다도 그 집에다가 아예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자기도 업무 봐야 되는 거고 집에다가 그 CCTV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쉽게 말하면 국가안전보위부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까지 다 국가안전보위성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 가족이. 온 가족이 국가안전보위성 일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CCTV는 뭐 엄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보고 혼자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또 몇 시부터 아들도 몇 몇 시부터 시까지.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엄마 어떡하냐. 다 감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무 밑으로 싸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그래 빠져나와서 어디를 빠져나오니까 처음에 빠져나오니까 나와서 올리는 주무가 프랑스로 가려는 결심을 했댔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가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거든요, 가족에 대한.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안 가갔다는 겁니다, 다 외교관들이. 그래서 그렇지. 제5종이 불오니까 프랑스 쪽으로 빠지려고 라오스 쪽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북한이 직가닥 다음날에 경찰에다가 행방불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측도 내가 달아났다고 생각은 못하고 행방불명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다른 항구나 행방이나 뭐 다릅니까? 그러니까 설마 저놈이 그렇게 충실한 놈이 뭐 나라를 배반하겠냐 뭐 이렇게 됐겠지. 아무래도 그만큼 충실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사들은 탈북을 했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밤에 어디를 갔습니까? 그래서 밤 새벽 1시인가 빠졌으니까 고속버스는 안 다닌 거고 비행기 타자 하니까 위험하거든요. 비행기 탈 수는 있거든요. 외교관 쪽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는 그 전에 내가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반 탈북민이라 그러고 도와주세요.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진짜로? 뭐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뭐 다음날 어제 뭐 이렇게 됐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덤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아이고야. 길에 나와가지고 그거 내 전화로 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옥수수 파는 그 베트남 아줌마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화했던 건데 그 내 전화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후에 전화가 오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정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벌써 대사관에서 누가 나왔다 하고 북한 대사관이 부쩍부쩍 하니까 한국 대사관은 그 사실을 보는 것 같아요. 보고선 저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뭘 때문에 그럴까? 하다가 행방불명 신청을 딱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 캐치를 딱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 경찰하고 또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사관에서 누가 빠졌구나. 안 한 거예요, 소기관. 빠졌구나. 그렇게 그러면 하고,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을 망명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대기 들어간 거예요. 난 몰랐는데. 새벽 2시 이렇게 그분들이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대기했겠네.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그러면 그래서 다짜고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대사관으로 자꾸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니 원래는 프랑스 쪽으로 가려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난 자꾸만. 나도 뭐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 힘들다는 건 알잖아요. 그 다른 나라 땅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인데 이제 들어갔다가 뭐 제발로 걸어갔다가 마음대로 못 나오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겠다고 계속 그래서 좀 호텔로 갔어요. 그분들하고. 대사관으로 안 들어가고 호텔로 빠진 거예요.
대사관으로 안 들어가고 한국 대사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호텔로 들어갔죠. 호텔로 들어가셨다는 예. 거네. 예, 예. 한국으로 가고 싶어도 가족들 때문에 못 가니까. 예. 한국 대사님들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로 가려고. 예. 근데 그다음부터 줄당기가 된 거죠. 이분들은 자꾸만 한국으로 가자는지. 가자. 난 그냥 부모를 다칩니다. 난 그래도 뭐 잘 못해줘도 프랑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경질이 계속 있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기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임기 시간이라는 게 뭐나 이제 북한 대사관이 이제 어느 순간에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 대사관 직원들을 쫙 풀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잡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임기 시간이 탁 지난 거예요, 이제. 아이고야. 쉽게 말하면 뭐 골든 타임이 24시간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골든 타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이 말을 듣게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누구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보호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렇지. 그래서 대한민국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무사히 그때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다른 해외로 도망간 것보다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더 예, 그렇죠. 불이익이 크니까 예. 그거로 인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외교관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예, 내 예. 가족들이 다칠까봐 쉽게 한국으로 못 오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주셔서 예, 그렇죠. 그래도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치. 당시는 그게 도움인 줄 잘 몰랐고요. 음.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나 차려지는 이런 배려나 혜택이 아니구나. 그럼요. 내가 조금 더 대한민국의 혜택을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받았죠. 받았구나. 뭐 이걸 맞아요.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직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 탈북민들하고 조금 달랐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셨잖아요. 예, 예. 마음 한쪽으로는 좋지만은 또 마음 한쪽 구석에는 가족들이 잡혀 그렇죠. 있고. 처음에 네. 올 때는 만감이 교차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지금 이게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가? 그게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들어올 때. 그래도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직접 대한민국 땅을 다 밟으면서는 달랐을 텐데 예.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이게 대한민국에서 느낀 게 6차선, 7차선, 뭐 8차선 도로를 봤을 때 깜짝 놀랐고요. 공항에서 쭉 예, 하고 예. 일단은 국정원에서 마중 나오셨죠? 국정에서 나왔죠. 근데 그쵸? 나와도 까만 차 타고 가도 보니까요. 보는데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차가 다니고 그러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차선이 이렇게 막 긴 거 보고 북한에서 내가 차선 긴 거 반 게 지금 군수산 기능운전 들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남포 나가는 고속도로밖에 없거든요. 그게 몇 차선입니까? 그게 3차선인가 4차선 되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는. 없죠. 이렇게 못 다니게 하니까. 시계는 마당인 거예요. 하나에.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도보 행사를 위한 자리 공간이지 사실은 그게 다. 일반적으로 차는 평소에 못 다니게 하고. 그렇죠. 못 다니죠. 그게 다니면 안 되죠. 행사할 때만 쓰는 도로. 행사도 그 차가 아니라 사람의 행사를 위한 도로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춤도 추고 뭐 이런 그렇지. 정치 행사 위한 도로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 보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 우리가 신문이나 보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하는 걸 현실에서 느꼈단 말이죠. 글로 보던 대한민국이 예. 아니라는 거를 예.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꼈다라는 건데. 그렇죠. 신문 보고 이렇게 접하다가 현실을 접했거든요. 그렇지.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 8차선 도로 뭐 10차선 도로 뭐 이렇게 예. 이런 도로를 보면서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도로를 보고 이제 감동을 그렇죠.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도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 왜 하냐? 그래도 북한에서는 평양만큼은 아스팔트 도로라고 하거든요. 지방에는 아예 그냥 흙도로입니다. 예. 근데 평양도 도로망이 한심합니다. 무슨 실종 측면이 아예 없어요. 완전 그 속도선. 날림식으로 해서. 날림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제일 그래도 도로가 배수망이 좀 잘 됐고 이런 도로가 딱 한 곳에가 있는데 평양 상정거리라고 만시대 언덕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제일 물이 안 차고 잘 빠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매정대 도로인 거예요. 일본 때 거기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라는 것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지게 이렇게 좀 언덕지 이렇게 라운딩 하는데 그 라운딩이 잘 되고 그것도 라운딩을 계산해서 한대요. 그게 그럼요. 일본이 계산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외정 때 지은 도로가 지금까지도 북한 평양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그렇죠. 도로고 그게 물이 안 차죠. 물이 안 차니까 나머지 도로는 다 이제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차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장마철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도로가 다 이렇게 싹 이렇게 라운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도로 자체가 배수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웬만해서 물에 찰 데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비 오면 차는 게 상식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근을 어떻게 하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평양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아. 장마가 철이다 하면 가만 출근을 어떻게 해야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니까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지방에는 당연히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정말 주민들이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그 진탕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다리 종아리 걷어 올리고 질척질척 빠지면서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장사를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니는데 북한 사람들이 흔히 평양 하면은 그래도 평양만큼만 흙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비 그렇죠. 오는 날에는 장마지고 빠지고 퇴근할 때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고 퇴근하시는 줄 아세요? 어. 장화가 신으면 되는데 장화에 물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가면 이렇게 저절도 물에 찰 수가 있어요. 거기도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 온다 하면 우리는 그죠 다 걷어 올리고 집까지 더불어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평양 도로망도 그렇게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평양에 나올 때가 2013년도. 201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근 10년 전에까지도 지금 네, 그랬어요. 뭐 지금도 바뀐 거 예, 없습니다만은 예. 네. 그러면 그렇게 1차적으로 도로에 우리 대한민국 예. 도로에 감동을 받고 예, 국정원까지 들어가셨을 텐데 예. 국정원에서는 또 추억이 남는 거 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옆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랐죠? 몰랐죠. 그러면 또 어. 저는 따로 또 이렇게 닦인 구역에다 이렇게 갖다 나타나니까 그렇지. 저 탈북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 우리는. 접촉을 안 그러면 시키죠. 저분들은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2010년도 많았어요 그때. 그럼요. 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정말 궁금했겠네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분들은 어떻게 왔고 아니 뭘 때문에 왔고 나처럼 잡아가려고 그래서 오진 않았고 축 보니까 평범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뭐 경찰에 잡아갈 건 아닌 거고. 근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많이 왔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을 보면서 왜 왔는지가 궁금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또 탈북민들이 네. 못 먹고 못 살아서 정말 굶주림의 허덕에서 탈북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게도 지금 내가 저기 어신 탈북민들한테 굉장히 이게 재수로운 마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나 그래도 북한 외무성에까지 있었다는 사람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수많이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단순한 것 때문에 굶지고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제 자체가 몰랐구나. 야 진짜 몰랐어요. 그거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 줄. 또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세계 지식도 상식이나 이것도 이렇게 걸러서 주니까 그 상황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서 진짜 제가 여기 와서. 정말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예.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굶어 죽으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재수로운 마음뿐만입니다. 거기에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알았으면 크게 하진 못해도 거기 있을 때 그래도 좀 생각이라도 똑바로 가졌을 그러니까 거예요.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변하는 못 만들어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뜻 있는 맞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걸. 맞아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진짜.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랑 제일 밑에서 사시는 이런 북한 주민들이 생활 수준이 하늘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이 허덕이고 제일 위에 있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먹는 거는 해결이 되지만 또 그분들은 또 정신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또 정신적인 고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의 외무성이 하나의 경리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든 아래든 고통받는 거는 똑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똑같죠. 예.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예. 바깥에 예. 혼자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견학 답사 이런 거 안 시켰습니까? 전 그런 거 꼭 하나원도 못 가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원에 갔어야 되는 걸 거기서 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원을 거쳐서 적응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생각해보니까 난 뚝 떨어지다 나니까 하나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